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계란찜 1화. 샤워기의 노래. 을수씨는 오늘도 양 어깨에 커다란 대포알을 달아맨 것 같았다. 바위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왔다. 휑한 원룸, 광야의 어둠 같은 정적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불을 켜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가지뿐. 그리고 눈을 돌리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친 작은 화분. 언제 물을 줬는지 기억도 없다. 작은 화분은 어느새 잎사귀가 다 말라가고 있었다. 을수씨는 창가 한쪽에 쪼그리고 서 있는 화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버릴까 말까 몇 번을 생각했다. 사실 말끔하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창가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간 귀찮고 짜증이 났다. 선배님, 승진 축하드려요.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세요. 팀의 막내 여직원이 준 승진 선물이었다. 회사에서 가장 늦게 겨우겨우 과장을 달았던 을수씨. 분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던 마음.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글생글 웃어주며 여직원이 건네주었던 화분이다. 이 화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박이에요. 제가 선배님 대박나시라고 붙여본 이름입니다. 잘 키워주세요. 을수씨는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외마디를 내뱉었다. 대박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을수씨는 혀를 차며 화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일말의 가책이나 미안함도 없이 작은 화분을 통째로 쓰레기통 속에 처박았다. 이놈의 넥타이 좀 안 메고 다녔으면 소원이 없겠다. 을수씨는 넥타이를 풀어 침대 위로 휙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대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의 유혹 속으로 빨려들고 싶었다. 에휴, 그래도 씻어야지. 을수씨는 한참을 뭉구적거리다 욕실로 향했다. 질질 끌려오는 삶의 그림자. 그것은 을수씨를 조금씩 갉아먹는 흰 개미떼 같은 것이었다. 쏴.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뒷목을 지나 어깨와 등의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따뜻한 물이 그나마 그를 위로했다. 을수씨는 따뜻한 물의 유혹에 잠깐 취하고는 이내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샤워기를 틀었을 때 뭐야? 물은 졸졸졸 애기 오줌처럼 나온다. 또 다작이네. 아, 짜증나 진짜. 을수씨는 샤워기를 내동댕이 쳤다. 낡은 주택을 개조해 만든 원룸. 그곳엔 대여섯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산다. 마치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숨소리를 느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일까 상수도 배관이 낡고 좁아서 자연히 수압이 낮았다. 두 세대가 한꺼번에 물을 쓰면 자연스럽게 병아리 눈물만큼씩 나왔다. 을수씨는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구쳤다. 비누칠로 범벅을 한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매웠다. 을수씨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수건으로 거품을 대강 닦아냈다. 그리고는 알몸으로 방을 뛰쳐나왔다. 도대체 언제 고쳐줄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세입자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요. 벌써 몇 번째 전화를 합니까?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을수씨는 집주인에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퍼부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사에서 김 부장에게 당한 분풀이까지 집주인에게 하고 있었다. 돈도 없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당장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방 뺄 거예요.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을수씨는 있는 대로 화를 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투덜거리며 다시 욕실로 들어갔다. 쏴! 물은 폭포수같이 쏟아졌다. 을수 씨는 조금 민망했다. 조금 전까지 굶주린 사자처럼 집주인에게 달려들었는데 이렇게 물이 잘 나오다니 좀 머쓱했다. 계속 처막은 낙숫물처럼 나와야 화를 낼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물이 한여름 장맛비처럼 쏟아지다니 좀 미안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물은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을수 씨 까칠한 성미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치러야 했던 물과의 전쟁이 딱 그쳤다.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을수 씨는 처음에 조금 신기했다. 알아보니 공사를 안 했단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런 신기함도 잠시 이내 을수 씨는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을수 씨네 원룸 바로 밑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젊은 동화작가 김 선생이 산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에게 가끔 김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수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이웃이었다. 장애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오래 했던 아주머니는 수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아주머니가 상수도 공사에 대한 고민을 김 선생에게 말했다. 너무 공사가 커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푸념이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김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수화로 자신의 마음을 아주머니에게 전했다. 아니,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제가 노래를 하면 돼요. 아주머니는 알쏭달쏭한 작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했다. 김 선생은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졸졸졸 나오면 바로 꼭지를 잠갔다.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하다가도 물줄기가 약해지면 바로 샤워기를 닫았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콧노래를 불렀다. 말을 할 수 없는 그가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소리의 끈이었다. 그러나 그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샤워기의 노래라 불렀다. 김 선생이 샤워기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을수 씨의 샤워기에서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쏟아졌다.